예.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원인에 또 원인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원인만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통상 이 가령 EBS라든가 또는 심리 치유사라든가 또는 정신과 의사라든가 네. 그래요. 전부 다 어떤 이런 가령 예를 들면 트라우마라든가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면은 낫는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래요. 가령 트라우마를 하는 것이 어릴 때 가령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어떤 일어난 트라우마다. 사람들은 통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찾아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그럼 거기서 생긴 그 트라우마를 가령 그때 이해를 받지 못했다면 이해를 받도록 하고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부모 밑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똑같은 부모로부터 똑같은 말과 행동을 경험을 해도 다 똑같이 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건 뭐냐? 그 똑같은 말과 행동이 이렇게 들리는 이 순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해석돼서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말이 부모의 말과 행동이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이 의미나 똑같은 강도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형제들마다 다 받아들이지는 해석이 달라서 다르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어나는 어떤 생각, 즉 해석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되는 형제도 있고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 형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생긴 그 트라우마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아니, 그때 트라우마가 됐던 과거의 경험이 있고 그 이전에 또 과거의 경험이 있고 우리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과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인과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인연이라고 그러지.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 기억이 나든 기억이 나지 않든 오히려 프로이트가 쭉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기억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게 99%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용되는 여기에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경험들, 이거는 지금 이 생에서의 경험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가 반응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일어나는 행동도 달라요. 그럼 뭐예요? 같은 부모에 태어났으면 같아야 될 텐데 그 이전에 다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되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은 착각으로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곧 다시 어떤 이 불편이 있게 돼요. 그거 아니어도 다른 것 때문에 또 어떤 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깨닫게 돼요. 자,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마치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체면과 같아가지고 일순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을 주면은 좀 편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 이래요. 독일 철학자 중에서 비관론자 철학자가 있어요. 누구요? 그 비관 철학자가? 독일 철학 중에서 뭐지? 어쨌든 이름 안 나는데 그래요. 자,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의 차이는 낙관론자는 이렇게 통통한 도너츠라 그러고 비관론자는
요 먹는 빵에 왜 구멍을 이렇게 크게 냈어? 전부 다 살로 해오면 더 많이 먹을 텐데. 응? 구멍을 내가지고 적게, 이 살 적게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항상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노자, 낙가 노자는 거죠. 와, 이렇게 요거만 있어도, 와, 요거 통통하게 살 많네. 이러고, 피가 노자는 왜 이렇게 구멍이 커? 이거 뭐하러 구멍을 냈어? 응? 이런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는데?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 어떤 사람이, 야, 이 구멍이 왜 이렇게 커? 빵에. 좀 해서 좀 많이 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예. 구멍을 보지 말고 이 도너츠의 이 살을 봐. 응?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요 살을 보는 사람은 요걸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볼 거고, 안으로 비관적으로 보는데, 너는 왜 맨날 구멍만 보냐? 이 살을 봐. 그러니까 요걸 바꿔주면 보면 그 사람의 그런 비관론으로 인해서 불편이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해결된 것 같지. 그런 근본적으로 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응? 생각을 바꿔주는 것일 뿐이지. 그래가지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 그래서 그와 같아요. 어떤 그런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는 가령 치유된 것 같아도 다시 똑같은 어떤 그런 다른 불편이나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경험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원인을 따지지 말라. 원인을 왈가왈부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괴롭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괴롭고 괴롭지 않는 이치, 그리고 그래야만 그 이치가, 인연의 이치가 있어. 어떤 특정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작용된다고 하는 이 이치가 알아짐으로써 원인을 따지지 않아도,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트라우마나 이런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렇게 되게 된다라는 그 이치가 뭐냐? 바로 과거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이것에 대한 중도, 깨어 있으면은 지금 이 순간 뭐가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고, 설사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치도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따지는 거,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근본적 해결이 아니에요. 아마 그 EBS니 뭐 정신치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러죠. 어떤 사람이 이래요. 현생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디 전생으로 가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전생을 또 봐야 된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이 전생을 또 본대요. 전생을 봤대요. 예. 특히 수행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에 아주 뭐 유명한 그건 한의사인지 정신병리학자인지 모르지만은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기가 뭐 그런 책도 써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전생에 뭘 봤대요. 그리고 어떤 그런 이 수행을 통해서 전생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행 지도자 아닌가, 뭐 정신치유 학자인지 뭐 정신병 의사인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 전생을 본다? 이와 같아요. 자, 우리는 어제의 나의 기억. 어떻죠? 어릴 때, 10살 때의 나의 기억. 어떻죠? 어때요, 정신이? 10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좋아요? 중학교 때? 기억이 나죠.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죠? 예. 그런데 그 기억이라는 것이 예. 결국은 뭐예요? 눈의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이 현상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이 현상을 존재고 실제라고 하는 착각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봐요. 우리는 날마다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묶어줄 수도 있고, 사실은 날마다 이것도 달라요. 그런데 그게 전생의 기억, 가령 10살 때 난 그 기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전생이 언제? 청년시민은 지금 이번 삶에서 뭐예요? 뭐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네? 직업도, 여러 직업도 가졌을 거고, 삶의 경험도 사실은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경험이 있을 거고, 기분 상태도 다 다를 거고, 어떻게, 가령 청년시민이 이번 생에 어떤 사람이라 규정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네? 예. 가령 전생에 이래요. 전생에 내가 수행자였더라. 전생에 한 생 전체가 수행자였나? 도대체 그러면 그 중에 가령 앙굴리말라가 가령 죽고 난 다음에 전생을 기억한다면 전생은 살인자로 기억이 날까? 아니면 부처님 만나가지고 아라한 된 그 기억이 날까? 앙굴리말라의 전생은 살인자가 전생일까? 아라한 된 게 전생일까? 아라한 돼서 돌 맞아 죽으면 그게 전생일까? 뭐가 전생일까? 그런데 전생의 기억, 내가 전생에 수행했다. 이런 기억은 삶의 한 단편이죠. 10살 때 기억나는 그것이 문득 기억날 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10살 때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20살 때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기뻤을 때 기억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슬펐을 때 기억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직업이었을 때의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저런 직업이었을 때 기억이 날 때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다가 전생이 어떻다고 규정할 거예요? 더구나 그때 그 기억이 그 사람의 실제예요. 자, 지금 우부라는 게 도대체 지금 우부라는 게 이게 실제예요. 날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떤 사람에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전생의 기억? 전생이 뭐라는 기억이 뭐예요? 10살 때 어느 한순간의 기억, 20살 때 어느 한순간의 기억, 이것뿐이잖아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봐요. 자, 지금 이 순간의 이 기억. 자, 우리가 한 10년이 지나서 문득, 그때 우리 이렇게 모여 앉아서, 정자에서 이랬을 때 기억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때 내가 어땠지라고 한들, 지금 이 순간도 매 초마다, 매 찰나마다 다른데, 도대체 어떤 전생이 그때 기억나는 내가 어떻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 이 현상이 이게 실제 이것도 바뀌잖아, 이게. 가령 이게 뭐 100일이면 뭐 완전히 다 바뀐다나 어쩐다나 세포가. 그럼 지금 100일이 바뀐다면 지금 이 순간 수없이 지금 세포가 죽고 있고 새로 나오고 있고 해서 이 자체가 실체도 아닌데. 응? 도대체 우리 전생의 경험, 전생이 뭐라고 하는 이런 것이 가령 문득 어제 한번 생각난다나 10년 전에 한번 기억난 그런 것일 뿐이고, 그리고 그 기억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실상의 기억이 아니라 현상일 뿐이다. 실제가 아니라 착각의 그런 경험일 뿐인 그 기억을 무슨 의미가 있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오히려 삶은 더 괴로워지고 더 착각일 뿐인 거죠.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수행자가 아니라 무지 중에 상무지자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전생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현생의 어떤 이 원인을 찾는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원인이라고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착각의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 걸어가다가, 새끼 줄 있으면 깜짝 놀고, 아이고, 뱀인다. 깜짝 쫓아와가지고, 저 뱀 있다고. 그래. 근데, 우르르 가보니까, 없어. 어디 갔는갑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뱀이라는 기억인 거예요. 이제 저녁에 어디 가다가, 어스름에 가다가 뭐가 새끼 줄이든 끝만 보여도 깜짝 놀라, 그 경험 때문에.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게 착각이었어.
뱀이 아닌 착각이었어. 착각에 의해서 다음 또 착각이 일어나. 근데 이게 원인을 찾아가지고 어쩔 건데, 응? 착각이었는데, 착각을 원인 찾아가지고 어쩌겠다고? 자,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어떤 현상이 뭔가 마음에 일어나더라도,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과거의 그런, 자기의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모른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일어난 그 생각에 의한 경험일 뿐이다. 즉 그것은 착각이다. 잘못 보고 뱀인 줄 깜짝 놀란 사람은 사실은 뱀이 아닌 걸 뱀이라고 놀랐어요. 착각이었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뱀 아닌 걸 뱀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사실은 이건 착각이잖아. 착각의 경험이잖아. 이 착각의 경험이 다음에 저녁에 으스름하게 뭐가 보이기만 해도 깜짝 놀라는 거야. 뭐예요? 착각의 경험에 의해서 계속 그런 게 되죠. 그럼 이 경험을 찾은들, 착각의 경험을 찾아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야. 다시 와서 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 응? 예,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응?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응? 과거에 어떤 누구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또는 불공정한 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새끼줄을 뱀이라 착각한 것과 같은 경험이다. 왜? 생각으로 경험이기 때문에. 그 전부 다 그런 경험이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고 해결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됨으로 해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해가 어떻게 되는가? 이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 이 순간 그렇다라고 규정 단정하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면은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원인을 뭐가 가령 트라우마나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인을 찾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한 이해로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규정 단정 없이 그냥 그대로의 경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은 이치를 모르는 끝없이 그래봤자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될 뿐이다. 달이에요 지금? 네, 다리예요. 나도 뭐 노란 게 뭐가 떠 있어가지고 못 먹었지. 어디요? 저기 안 놀라. 보여요? 아 이거.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 술 다. 누님님이 한잔 더 드시고. 굉장히 감성적이시구만. 제가 퍼와야 되는데 이거 퍼와야 되는데 술은 우린당 땅에. 어디 있어요? 왜 더 드실 거예요? 어디 더 아니 저는 괜찮은데 한잔 네. 더 해요? 지금 있으니까 아껴 먹어. 이거 되시겠는데? 네. 이거 되시겠는데요? 네. 지금 있어. 이게 독해요 이거. 예. 이게 35도짜리야. 자,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화 또는 대화할 게 없으면은 뭐 수양하는 거예요. 뭐 좌선이 됐든 뭐 행선이 됐든. 오늘 아침 5시 괜찮아요? 너무 빨라요? 5시부터 6시 반까지 하고 그때 졸리면 그 다음에 자요 또. 그 다음에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낮에 어떤 손님이 오면은 그럼 낮에 예, 그때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아침 저녁 2번 기본적으로 그런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술을 너무
몇십 년 만에 먹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아침 저녁 두 번, 아침은 5시부터 6시 반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8시부터 9시 반까지 하루에 매일 그렇게 두 번씩 하고, 이제 그러면 뭐 예외적으로 가령 필요하다, 낮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자고 그러면 언제든지 하고. 5시부터 5시 반이야? 6시 반. 6시 반이야? 네. 예. 그럼 저녁에 8시. 8시부터 9시 반까지. 여기 큰 방에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낮에는 하자고 하면은 할 수 있고, 또는 뭐 다른 손님이 와서 다른 도반이 와서 낮에 대화를 해야 될 경우 같이 듣고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안 소임은 밥 차리는 것. 예. 좀 좋습니다. 설거지 소임은 지금 이제 설거지 하시는 분이 오늘 가셨으니까 이제 도현님이 설거지 소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 차리는 가운데 밥상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 식사 준비, 설거지. 설거지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 해요. 또 제가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요. 아니 설거지는 도현님이 한다니까. 아, 예. 그다음에 그런데 밥은 어떻게 하는지는 아버님한테 안 물어보면 돼요. 필요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5시. 여기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거, 그거 저 궁금하신 거, 그거는 아버님한테 물어봐요. 네. 그 설거지 물려줄 사람이 오늘 올 줄 알았지만 오늘도 연락이 없네. 온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대구에서 뭐 한 달 있겠다고 한 달요? 한 사람이 지난주 온다고 하다가 다쳐서 어제 온다고 했다가 오늘 올 줄 알았지만 오늘도 안 오네. 설거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안 했는데. 뭐 천재심이든 뭐 누리님이든 아무래도 뭐 근데 이야기가 저는 있으면 그 원인이 꼭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예.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인데요. 일어났던 일. 자, 일어났던 눈앞에 지금 일어난 일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YTN 기자가 그럼 한 30년 이상 됐나? 기자하고 대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사실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면 전부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상당히 우리는 착시라는 거 많이 들어보죠? 착시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점 보이는 거, 저거는 기본적으로 착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이 착시에 대해서는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착시 현상 한번 찾아봐요. 수없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착시일지도 몰라.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래요. 자, 보이는 이거는, 자, 지금 이게 뭐예요? 토마토를 오늘 저녁에 먹었다. 지금 이 순간 토마토를 먹는다 그랬죠? 토마토. 이게 지금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우선 빨간 토마토를 먹는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요게 요렇게 보인다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빨갛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요게 지금 요렇게 모양이 보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실제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눈에는 이 사진기에 저렇게 그거와 같아요. 자, 뭔 상이 와서 맺히죠? 네. 맺혀요. 마찬가지로 이 망막이라는 것도 상이 와서 맺혀요. 근데 맺힌 상에는 항상 맹점이라는 게 있대요.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이 보이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없대요. 근데 우리를 볼 때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어요. 실제로 요 맺힌 상에는 구멍이 있대요. 근데 구멍이 없어요. 응? 구멍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착각이요? 저 그대로 지금 보인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제가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도 착각이다라고. 근데 움직임을 봤다 이러겠죠? 움직임을 봤다 이러겠죠? 네. 자, 움직임이라는 거 봐요. 맨날 예를 드는 거. 옛날 영화관에서 필름이 한 컷 된 필름을 이렇게 감아놓고 이걸 돌리죠? 돌리면 어때요? 요거는 필름은 그냥 한 컷 사진이에요. 한 컷 사진이에요. 돌리면 이걸 빨리 돌리면 어때요? 불빛에 스크린에 가서 비치죠? 그럼 비춰봤자 아무리 불빛이 비쳐도 사진이 한 컷 스크린에 비쳐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보면 스크린이 어때요?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여. 어때요? 필름에는 움직임이라는 거 없어. 전부 다 사진이야. 움직임이랑 실제로 그럼 그 스크린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걸까? 스크린에도 움직임이 없어요. 한 컷 사진이 비치고 있어. 그냥 사진만 비쳤어. 근데 움직임은 착시예요. 착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움직임도 실제가 아니라 착각이에요. 자, 근데 원인이 분명하다고요? 자, 이런 착각이 전부 다 착각인데 원인이 분명해요? 응? 그리고 봐요. 자, 지금 이 순간 봐요. 새소리가 들리죠? 새소리요? 네. 분명해요? 네. 저기 어디 녹음기 틀어놓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응? 새소리인데요. 네. 그건 새소리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새소리라는 생각이에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부 다 이런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 보여요? 저 밤하늘에 별 구경한 적 있죠? 그거 보이는 그 별 중에 실제로 없는 별도 있대요. 예. 자, 그러니까 별이 보인다. 그럼 별이 있다 우리는 생각하죠? 지금 별을 봤다 그러죠? 별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 원인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은, 그리고 봐요. 우리는 똑같은 걸 봐도 사람마다 달라요. 봐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사람마다 그 기억이 똑같은 줄 아세요? 사람마다 기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기억이 다르다는 것은 기억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까도 원인을 따져서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그리고 원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령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원인은 전부 착각의 경험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응?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여튼 의구심이 있는 것은 자꾸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울증으로 왔어. 그 벌레가 어디서 많이 나오더라고. 개미 아닌 거예요. 개미 아니에요. 낙이야. 그래서 누리님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그것이 원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 부모가 자식을 한 대 팍 때렸어요. 어떤 자식은 그럼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가 자기를 때렸다고 이 가슴 깊이다가 늙으면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요즘 늙은 부모를 모시지도 않던가 또는 심지어 죽이는 자식까지 있어요. 두드려 패는 자식도 있대요. 어떤 자식은 부모한테 탁 때리면요 나중에 이래요. 그때 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나를 안 때렸다면은 내가 사람 안 됐을 텐데. 감사하죠. 자, 그래요. 자, 똑같은 매. 똑같이 부모가 한 대 때리는 것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자식마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분명한 원인이다. 내가 이렇게 된 또는 이런 생각이 일어난 또는 이런 트라우마가 된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라는 거예요. 가령 의사가 그렇게 규정한다든가 또는 어떤 수행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의사는 무지하고 그런 수행자 지도자는 꼭 뭐 똑같이 무지한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 원이 그렇다면 결과도 마찬가지로 딱 하나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봐요. 제가 저는 예를 들었죠. 어떤 살인, 사람을 죽인 것도, 어때요? 사람을 죽이면 다 결과는 어떻다라고 그러죠? 본인도 거기에 상응되는. 그런데, 뭐예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어요. 그럼 안중근 의사는 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자라는 게 아니라 영웅이라고 그러죠. 애국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기리고 이랬죠. 살인자라고 일어나는 결과가 똑같나요? 응? 똑같이 살인을 해도 일어나는 결과는 다 달라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결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법이 아니에요.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이런 현상은 결과라고 하는 그 현상 또한 조건에 따라 가지고 현상이 달라져요. 현상이 달라져요. 당연히 살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것이 원인은 같을지언정 일어난 결과는 다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해서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를 갖다 붙이는 것도 맞지 않아요. 똑같이 중매를 써도
뭐라 그래요? 뭐 어떨 때는 빰이 뭐 어떻고 어떨 때는 뭐 양복이 뭐 온다고 그러잖아요. 다 중매 썼을 뿐인데 어? 중매 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나중에 가서 잘 될지 못 될지. 응? 일단 중매할 때는 중매해 준다는 그거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 어떤 마음 상태든 행위든 똑같았죠. 자, 원인 행위가 똑같은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양복이 돌아올 수도 있고 빰이 돌아올 수도 있고 욕이 돌아올 수도 있죠. 어떻게 될 거예요 도대체? 같은 원인인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달라?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지 않아요. 자, 단지 그게 있으니까 빰이라는 것도 그 일이 있어서 빰도 일어났을 거고 양복이라는 것도 그 일이 있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난다는 것은 맞는데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한다면 원인을 따질 게 있나요? 원인을 왈가왈부할 게 있나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법 그러지 않고 인연법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기본적으로 인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를 얘기한다는 것은 전부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인과란 관념의 세상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 실제의 세상에서는 없어요. 왜 이렇게 다 달라져? 똑같은 원인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완전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그럼 그런 중매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똑같은 마음 상태였죠. 똑같은 마음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똑같은 원인에서 결과는 뺨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양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도대체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연결시키죠? 연결시킨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결과에 연결시켰다면 이런 원인은 항상 이런 결과가 나야만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그걸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런 원인에게 다 탓을 돌린다는 것, 이것도 어리석음이고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